이번에는 훈민정음 서문 한번 공부해보자.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시작됐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이때 어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끌다, 사람들을 이끌다, 뭐 이런 뜻인데, 임금님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높여 부르는 말이 어제야. 그러니까 쟤는 만들었다는데 어제는 만들었다는 말을 높여 부른 말이야. 세종이 대왕께서 만들었다는 높임말이지. 훈민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글자를 만들면서 왜 훈민정음이라고 글자가 아닌 소리 음자를 썼냐면 바로 우리나라 글자는 바로 소리를 그것 자체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리 글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때,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이거를 먹이라고 읽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소리를 먹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가 먹이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소리 글자야. 우리 이 나라 말은 너무나 배우고 쓰기, 또 사람의 소리를 표현하는데 너무 쉬운 글자인데, 그래서 이 소리 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소리와 글자가 합일되어서 서로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다가 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놓고 이 밑에 이렇게 한글로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문으로만 된 책이 있고 이렇게 한글로다가도 해설한 책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소리 들어봤지? 훈민정음 해례본. 해례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게 해석하다 하는 풀해자지. 그지? 그래서 해례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놓은,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 그러면 훈민정음의 를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야.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된 것을 알 수 있지. 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1446년에 반포되었고, 그리고도 이렇게 읽는 것을 어떤 발음으로 하는지 잘 몰라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읽는 법을 정확히 우리가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동국정운이라 그러는 책을 또한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 요거는 1448년이야. 그러니까 쪼르르 이렇게 돼서 소리와 글자를 모두 다 잡은 것이. 동국이란 말은 동쪽에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운이라 그러는 것은, 요것은 읽는 것이야. 읽는 것. 읽는 그 방법,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한번 음으로 소리를 내면 가, 야, 그지? 그런데 전부 뜻이 특히 감정이 많이 다르지. 이때 가는 음인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운이야. 그래서 운이라 그러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라고 또 따지는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읍까지가 이때 아부터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이때 음과 운이라 그러는 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가라고 쓴 것을 가라고 읽는 것을 그치지 않고 가 이렇게 읽는 것인지 가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야.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성이라 그러는 건데 사성이라 그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보면 여기 점들이 있지, 그지? 어떤 점은 하나 있고 어디에는 점이 2개 있고 어디에는 점이 없네,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사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거성이라 그러는 게 있어. 거성. 그래서 이건 들것자지.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위로다가 이렇게 내주는 거야. 요것은 우리가 앞에 점을 이걸 방점이라 그러는데 방점을 하나를 찍어주면 소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서 내야 돼.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세 이렇게, 그지? 이거는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상성이라는 게 있어. 상성. 요거는 점이 2개야. 요것처럼. 이것은 위로다가 소리를 들어야 돼. 윗상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말 이렇게 들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이것을 평성이라 그래. 아무 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낮은 또 중간에서 낮은 음으로다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소리. 문, 자, 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와 이런 거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입자 입성이라는 게 있어. 입성이라는 것은 얘네들하고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받침으로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문 이렇게 길어지지, 그지? 그런데 여기 나랏 이렇게 나랏 하면 랏하고 길어질 수가 없어. 끊겨, 그지? 이렇게 해서 받침이 요런 것들,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제외한 받침, 유소음들을 제외한 받침에서는 우리가 소리가 들어와야 돼, 그지? 나라 하다가 시옷을 넣는 순간 랏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지. 그래서 이것들을 입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방점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침으로 읽을 때 표시야. 나란 그러면 들어오지 않고 나랏 하면 들어오는 소리고. 그래서 이걸 입성이라 그래. 그래서 거성, 상성, 평성, 입성의 표시를 우리가 동국정운에서는 요게 지금 동국정운식으로다가 표시한 건데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나온 대로 표시한 건데,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 아하, 우리나라 말에 사성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세 국어라고 말을 해. 우리나라 중세 국어는 어디까지를 중세 국어라고 하느냐를 가지고 그냥 중세 국어, 훈민정음 반포 때부터 임진왜란 일어날 때까지 그때를 중세 국어로 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한 고려시대까지 가서 그 고려시대에 우리 국어를 초기 중세 국어, 그리고 그 이유를 또 후기 중세 국어 이렇게 또 나누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어쨌든 중세 국어라 그러는 것은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벌어지고 나서 국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지. 이때는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미리 보면 지금 봐봐, 여기다가 이응이 있어, 그지?
이응. 그러면 생정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꼭지 이응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그냥 이응이라는 것, 이 두 개의 이응이 이때 있었는데 이 꼭지가 없는 이응은 요거는 소리가 없는 이응이야.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요 쇠를 들어보자.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글로 토를 붙일 때 그때의 한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다 있어야 글자를 이룬다라는 원칙을 정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종대왕님 할 때 우리가 세자 가지고 종성이 없네. 그지? 그러면 글자가 안 되는 거야. 한자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 이때의 소리가 가치가 없는 이응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는 이 꼭지 이응이 아니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초성은 우리나라 글자도 초성, 중성 꼭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야, 여 이런 말 있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응을 빼놓고도 그렇게 읽잖아. 그지? 바로 여기에 소리가 있는 거야. 이것만 있어도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음은 이 앞에 초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초성, 중성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이것 하나가 부정관사 이것 하나로 단어가 되지, 글자가. 근데 이거는 모음이잖아. 그지? 이것이 모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소리가 나는 거야. 모음이란 말은 어미모자를 쓴 이유가 원래 있던 말, 여기에서 태어난 말, 그러니까 자음이란 거는 뭐냐면 태어난 말, 인간이 만든 말 이런 뜻이야. 모음이라 그러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다기 이전부터 그저 동물들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리, 이 원래의 의미지. 이런 소리들은 전부 모음에 해당하는데 그건들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있는 소리들인 경우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야 할 때 는 좀 누구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는 좀 안 그런 것 같지. 누군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야 이거는 동물들이 쉽게 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것들은 그런데 모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식 생각이고 우리가 영어로 가면 이거는 자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자음이든 모음이든지 결국 완전히 자음이고 완전히 모음이진 않아서 얘네들을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또한 서양 입장에서 보면 반자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모음이고 요거는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음이란 거는 원래 태어난 있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초성이나 종성을 붙이지 않아도 소리가 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초성에 이응을 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냥 맨날 쓰니까 이게 아인 것 같지만 아는 이거야. 그렇지? 이거는 지금 가짜 소리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앙이라고 읽으면 가짜 소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직도 동국정음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 밑에 이걸 소리를 이응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같은 이응이지만은 아직도 가짜 이응과 소리가 나는 이응을 우리는 구분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소리가 나는 이런 소리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응앙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아야, 응아가 아니고 응아가 아니고 아. 그 다음에 밑에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앙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그냥 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세 고르고 요 밑에 요 이응은 소리가 안 나는 가짜 이응이고 이거 지금도 우리 한글에서 우리가 쓰고 있어. 아. 그지? 그래서 앙이라고 읽었을 때 우리는 같은 이응이라고 착각을 할 경우가 많지만 이 이응과 이 이응은 다른 소리. 이거는 지금 소리가 안 난 이응이고 이건 소리가 있는 이응이지. 그지? 자, 어쨌든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에 의하면 한자는 이렇게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초성은 꼭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이것은 지켜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라고 해서 세종대왕 할 때 세로 끝났으니까 여기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어서 이렇게 써줬으면 우리는 읽을 때 이것을 뭐라고 읽어? 세. 근데 종할 때 보니까 요 이응을 잘 봐봐. 꼭지가 달려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야. 그래서 세종 보니까 이거 둘 다 음가가 없네. 제 음가가 없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 여기 좀 이상한 소리 났는데 이걸 갖다가 요게 없다고 해서 여린 히읗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당시의 기록들을 봐도 여린 히읗이 나와 있는 경우는 한자의 음에 토를 달 때 이해는 거의 없어. 그래서 한자를 읽을 때는 이렇게 히읗보다는 히의 소리를 여리게 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훈민정 흠도 아니고 훈민정 음도 아니고 훈민정음 읽다 보면 이 소리가 나는데 그런 미세한 소리까지도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앞으로 우리 한글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더 좋겠어. 우리가 훈민정음에는 해례본과 언해본이 있다고 그랬지. 지금 보는 이 훈민정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해례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문, 어제 서문인데 훈민정음 이렇게 해놓고 국지여음이 이어중국하야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하야도 이종부득 신기정자 다의라 여 2차 민연하야 여의 위차 민연하야 신제 28차 한원이 욕사 인인으로 이습하야 편어 일용의라. 여기까지가 어제 서문이야. 물론 이것도 원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중에 갖다 붙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지? 여기 이렇게 전문이 없다거나 여기에 이게 뭐 따름인이라 그러면 한자로 우리가 귀이자를 쓰지. 그지? 그렇게 해서 따름이다라 그러는데 여기 말이 맞힌다는 어조사 의자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여기까지가 서문이고 여기부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지? 기역은 아음인데 뭐와 같아? 군이라고 하는 자의 초발성, 그러니까 초성, 군 할 때 기역,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의라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해례, 예의까지가 세종대왕님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례에는 이제 집행자 학사들이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인지 서문 이렇게 네 분으로 해서 훈민정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해례본이라 그러는 것이, 이렇게 해례본이라는 것이 보니까는 이렇게 한자로 다 돼 있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되겠다 해서 보통 사람들도 잘 공부하게 하려고 요렇게 언해본, 그러니까 언이라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 말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 그러한 책이 언해본인데, 그래서 언해본이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다가 다 돼 있어. 그런데 이 언해본을 보면 첫 번째 세종 어제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붙이는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지어진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어. 아까 해례본은 그냥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해례본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한 줄로 쓴 것이 원문이고 두 줄로 쓴 것이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 해설을.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한글에 토가 원문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자체를 읽을 때도 여기서도 국지어음이라고 해. 이가. 이호 중국 하야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 하야도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원문으로 이렇게 됐고, 보니까는 귀은 나라히라, 국이란 것은 나라라는 뜻이라, 갈지자는 임겨지라. 임겨지는 요게 체언, 그지? 주어의 주인 되는 말에 주인 임자말에 곁에 쓰는 말이다. 그래서 임겨지라 그래서 요 주인 되는 말의 곁에 쓰는 조사다. 이렇게 된 거지. 나라의 어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 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갖다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